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문제 전문가 이계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40년 좀 넘었죠, 이 나무? 45년? 그 정도 키운 단풍나무, 그것도 내장단풍 한 주를 보고 계십니다. 안 이뻐요? 맨날 소재 같기만 하다가 예. 모처럼 이렇게 가지가 잔가지가 풍성하게 있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림 같죠? 영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영상빨도 잘 받아요? 예, 천천히 돌려주세요. 예,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정면이 일단 어딘가요? 정면 여기 아닌가요? 어디가요? 여기 지금 내가 보면 측면인데요. 측면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볼 때는 후면이었네요. 어수선해 보여요. 수선해 보이죠? 예술지가 게을러서 그럽니다. 맞아요. 이 영상에서는 영상 촬영할 때는 가을철에 단풍이 들기 전에 짧게 가져다 정리하라고 해놓고 정작 저는 안 해요. 기다리는 애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 뭐 했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나무는 단풍나무입니다. 내장단풍이고 제 기억으로 한 45년 정도 키워낸 나무예요. 그리고 이 실생목이 아니고 취목을 해서 만들어낸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빨을 보니까 조금 연륜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한 35년? 35년이 짧은 것 같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키운 나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키운 나무를 여기에서 가져다가 이 가지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접니다. 그러죠. 완전히 몽둥이 소재에서 지금 들어온 지가 한 10년 좀 넘게 키워낸 것 같아요. 그러죠?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이 나무 모습은 예술문제원 홈페이지 예술의 명품 단풍나무관에 가시면은 이 나무 원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일단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이 나무가 예술의 도입 당시 모습 잠깐 보여주고 지나갔죠. 자, 우리 집에 단풍나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단풍나무가 있어요? 부천 초창기에 묘목을 사다 심었던 나무. 그러니까 25년이 넘은 나무. 그 나무도 얼마씩 파는 거예요? 좀 괜찮은 건 5만 원. 괜찮은 건 5만 원. 좀 진짜 아직도 좀 작고 가지가 좀 잘 안 큰 것들은 3만 원? 자, 그러니까 25년 키워가지고 5만 원, 3만 원 받는다. 이 민족 비극이네요. 자,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어디서 오죠? 그 나무들은 방치를 했죠. 방치를 했고, 또, 그래도 해마다 가지는 잘라줬어요. 해마다 가지는 한 번씩 잘랐다. 그래도 걸리적거리니까. 그 나무들을 방치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3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도, 우리 30년 넘게 살았죠? 나 30년 넘게 살았어도, 이렇게 안 맞는, 텔레파시가 안 맞습니다. 뿌리빨 때문에 그럽니다. 이 뿌리빨이 만약에 좋은 나무였다라고 그러면은, 뿌리빨이 좋은 나무였다라고 그러면 신경을 좀 더 많이 썼을 것이고,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도 나무가 훨씬 좋아졌겠죠. 그리고 또 좋아지는 만큼 가치도 상승을 했겠죠. 단풍나무가 자연산보다도 가격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뿌리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뿌리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치는 더 올라가죠. 근데 이 나무를 오랫동안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뿌리빨만 좋으면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죠. 뿌리빨만 좋고 가지를 안 받아 놓으면은 이건 소재죠. 소재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재를 얘기를 할 때 분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뿌리빨, 하나는 잔가지죠. 그리고 이 뿌리빨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잔가지가 많아질수록 나무의 고태미가 증가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거기 조건 하나 수요. 그렇죠. 당연히 수영 기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뿌리빨이 좋고 잔가지가 많이 받아야 좋은 나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형이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분재는 기본이 수형을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연목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연목의 경우도 이게 뿌리빨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자연목으로도. 어떻게 만드는 거니? 밑에다 합판을 대고 그 다음에 뿌리가닥 하나하나 해서 핀을 꽂아가지고 위치를 고정시키고 자연목인데도 자연목인데도 그 뿌리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제주도 가로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갔다 온 지가 그때도 언제 20년이 넘었네요. 근데 제주도 가로수를 보면은 전부 뿌리빨이 돼. 제주도 가로수가.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도 나무가 이 뿌리빨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뿌리빨이 그렇게 성장을 하면은 굉장히 나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지금 뿌리빨이 있게 묻혀서 그러는데 단풍나무는 이 뿌리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풍나무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자연목보다는 이 뭐라 그럴까 재배목이 더 우유인 나무들이 있죠. 철쭉. 이 철쭉 같은 경우는 이 뿌리빨이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당연히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재원 같은 경우에서도 뿌리빨이 제대로 갖춰진 나무하고 갖춰지지 않은 나무하고 비슷한 등치인데도 가격차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단풍나무도 3만원, 5만원이었는데 이 나무 그러면은 10배로 해서 50만원에 파실 거예요? 안 팔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풍나무는 뿌리빨이 이렇게 좋으면은 안 좋은 나무하고 물론 이제 연수 차이도 있죠. 45년 대 25년. 연수 차이도 있지만은 이 뿌리빨이 좋은 나무하고 좋지 않은 나무하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가격차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빨을 만들 수 없는 나무들이 있어요. 재배목 중에서. 만들 수 없는 나무가 바로 근상이죠. 근상은 뿌리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를 거듭해 가도 뿌리빨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라는 경우죠. 물론 드물게 진짜 오랫동안 또 근상 나름대로 배양을 해서 뿌리빨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상에도 뿌리빨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뿌리빨을 만드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귀해요. 그 오랫동안 이렇게 얇은 분에서 오랫동안 근상도 키우면은 뿌리빨이 좋아집니다. 신경 쓰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처음부터 뿌리빨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나무고 근상 같은 경우는 자연수를 갖다가 뿌리빨을 만드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가치를 갖다 더해가는 것이 바로 이 뿌리빨이고 그래서 근상은 대개 작품이나 명품보다는 상품목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나무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이 근상의 경우에는 절반만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잔가지 만들고 줄기의 고템이 더해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 뿌리빨을 갖다가 만들고 잔가지를 늘려간다.
요것에서 벗어나가지고 근상 같은 경우는 이 뿌리빨, 요것은 제껴놓고 이 줄기의 고태미와 그 다음에 이 잔가지만 늘려가는 거죠. 그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팔방 것만이 최고 가치는 아니에요. 이 근상 중에서도 이 뿌리의 흐름을 참 진짜 예술적으로 절묘하게 잡아가지고 그 뿌리 자체가 하나의 관상 대상이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되게 근사한 그렇죠. 그러지 않죠. 다 꼬아서 대충 이렇게 만들죠. 실생 근상. 실생 근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취목이기는 하지만은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무잖아요. 인위적으로 계획되어서 만들어진 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생 근상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계획돼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뿌리빨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재를 갖다가 우리가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년을 넘게 키워서 단풍나무를 갖다가 5만 원, 축으로 5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 나무 앞으로 20년 더 키우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받고 바가지를 씌우겠다. 자, 근데 이 나무는 어때요? 여기서 머물까요? 가치가 더 갈까요? 가치가 더 상승하겠죠. 당연히 상승하죠. 뿌리빨을 만든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갖다가 축소시킨 형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안에 속가지들이 다 살아있어야 돼요. 이 속가지들을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여름에 부단하게 순집기를 해줘야 되죠. 그 1년에 한 번씩만 자르면 어떻게 되죠? 속가지가 다 마르죠. 산발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속가지가 분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주위, 뭐라고 할까, 나무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 끝선에만 잔가지가 있게 돼요. 끝선에만 잔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사진빨이나 영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끝에만 있어도. 그러죠. 이 속가지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개해가지고 요 가지 있고 여기 가지 있고 요 가지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가지들이 속가지들이 죽었을 경우에 우리는 축소해 간다라는 미명하에 바짝 잘라서 새로 또 유도를 해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5년이 걸려요. 소재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항상 이 모습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가지가 어느 정도 말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 예술 같은 경우에서는 잘라 들어가서 또 다시 뽑아내는 작업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을 갖다 자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순을 짓는 거예요. 순을 자르는 거죠. 참고로 순 자르는 시기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죠. 그러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단풍나무 막 진짜 자르고 싶거든요. 진짜 막 자르고 싶어요. 긴 거. 그래서 제가 가위 대신에 이 칫솔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빨 닦으려고 좀 지저분한데요. 이렇게 묻어서. 아까 같으면 내가 닦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아니, 진짜 가지를 지금 가지를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걸 억눌러야 됩니다. 왜? 단풍나무 종류, 당단풍 종류. 이건 지금 자르면 얘들이 울어요. 자른 자리에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근데 아까 예술직 이렇게 짜냈죠? 그건 마른 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속에서 마른 가지가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손만 대면 톡톡 부러지는 거. 그걸 손댄 것이지 결코 가지를 자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울어요. 여기를 아까 조금 손대놨더니 막 울어요. 고로쇠기예요. 이게 고로쇠 나무가 아니잖아요.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건 전부 고로쇠기예요. 그럼 일반 단풍에서 고로쇠 가도 돼요? 많이 안 나오죠. 많이 안 나와요. 그 같은 종류이긴 한데. 그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아까 뭐가 깔딱거려서 하나 딱 했더니 아주 작은 순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멈추겠죠. 뭐 추운데 얼어붙어서 바깥에 내놓으면 카타로 붙여줘야 되는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안에서 밀고 나오는 거. 어떻게 이 가지 말로면 어떻게 안 말려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말리는데 이걸 전체를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지 그래서 절대 겨울철에는 단풍나무 손대는 것이 아니다. 그 단풍나무는 항상 잎이 있는 동안에만 손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데 예외가 있죠.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자르면은 수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손대는 것이 아니죠. 자, 겨울철에 이렇게 단풍나무 무성한 거 보면은 막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엄청 느낄 텐데 이 모습 이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거칠다, 되기 싫다, 눈물 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단풍이 들기 직전까지 길게 자란 순들을 한 마리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정교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년 이제 이걸 정교하게 자르는 때는 또 언제냐? 새순이 막 나와가지고 전체 가지 눈들이 거의 순으로 다 변화했을 때 그때 한번 또 과감하게 나무의 모습은 못 보잖아요. 그러죠. 나무 모습은 못 보죠. 근데 단풍나무가 새순 나면은 이 새순이 꼭 학이 날아가는 것처럼 진짜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가지는 가치 하나는 근장, 하나는 잔가지, 그리고 보너스로 겨울철 단풍나무 관리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예솔분재원 이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